그렇죠. 남자의 주식이라고 해서 신소재 막 이런 거 개발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좀 찾는 방법. 아,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테마나 단타 이런 거 말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의하실 게 최첨단 기술, 뭐 첨단 분야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매료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쪽에서 그 수익이 날 확률이 크진 않아요. 그런 건 정말 대장주 몇몇이 끌고 가는 거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상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열악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예를 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거의 그 대기업 한 곳이나 두 곳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부품 납품하거나 뭐 협력사들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 뭐 스마트폰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많죠. 워낙 그런 협력사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 경쟁을 시켜요. 뭐 이번 세대에서는 A 기업이 뭐 퍼스트 밴드였는데 다음 세대 뭔가 모델이 나왔을 때는 B 기업이 퍼스트 밴더로 된다든지, 뭐 단가 이런 거 못 맞춰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 엄청나게 큰 고객사가 만약에 고전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그 고객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5%인데 막 4%, 3%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런 협력사들은 그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단가 인하라고 하죠. CR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기술도 좋고,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엄청 좋대요. 기술이 좋대요. 그리고 싸. 싼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구조상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섣불리 투자를 하면은, 왜냐면 그런 주식들을 우상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 내가 사용하고 쓰는 거. 소비재들, 화장품? 지금 좀 화장품 좀 그렇긴 한데, 뭐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쓰고 바르고 뭐 입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야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근데 이제 선택하시는 게.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런 거는. 심심하죠. 안정적이긴 하나, 뭐 장기 우상향도 알겠으나 좀 뭔가 약해 좀. 그렇긴 하죠. 그런 기업들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단가도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 시장에 가시면은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단가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원부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그건 안 내려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또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구조를 보면은 보통 고객들이 다수예요, 다수. B2C 기업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런 고객과의 그런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시장에서도 약간 평가를 좀 높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스타벅스 같은. 그렇죠.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렇죠. 안 먹을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가격 올려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무슨 다이어리 판다든지 아니면 뭐 텀블러가 하나 나오면은 세 번부터 줄 서 있잖아요. 네, 완전히 고객과의 그런 위치에서 갑의 위치를 점하는. 애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엄청난 무형의 그런 브랜드 파워, 그게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항상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엔 이제 더 비싸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소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게 막 그래핀 막 이런 거 막 신소재 막 이런 거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고 누구나 다 쓰고, 너 이거 왜 사? 나 이게 좋아서 사. 라고 하는 그런 제품 만드는 기업에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죠. 작가님도 주로 그런 쪽을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뭐 어떤 포트폴리오로 좀 구성을 하세요? 저는 섹터를? 이제 아무래도 뭐 직접 투자도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봐요. 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해놔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근데 제 투자 성향을 보면은 그런 쪽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뭔가 소비재로서 발생하는 정말 막 다이나믹하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막 변동성이 크고 뭐 그런 꿈의 주식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 주식과 맞지 않으면 보유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막 하루에 10%로 또 그 다음날 10%씩 떨어지고 막 그런 주식이 자기 전체 자산의 50% 이상 투자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잠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성향 차이가 좀 있다. 그러면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는 좀 이 구성이 엄청 다채롭겠네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분야는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수십 종목을 들 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로 어떤 섹터가 좀 있으세요? 꾸준히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성장주?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고, 대신에 제가 좀 지양하는 거는 시장 추종해서 막 따라가는 거,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화학주 오른다 해서 화학주 들고, 뭐 정유주 오른다 해서 정유주 넣고, 금융주 오른다 금융주 오르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 타이밍을 맞추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해요. 물리거나. 그쵸. 만약에 이거 좋대, 올라, 그때 딱 샀어.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손해봤네?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산업군에서 주식이 막 올라요. 그때 또 사면은 또 그때부터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국내하고 해외 주식도 하시겠죠? 당연히. 한 7대 3 정도? 국내 7. 네.
해외 3. 네네. 한국 비중이 더 높네요, 우리나라 비중.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뭔가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해외 관련된 뭐 미국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을 정말 잘 안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네. 시장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사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테슬라가 한 10년간 계속 적자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 시 시장에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번에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저세상 주식이 된 건데 그래서 약간 좀 장점은 훨씬 있죠. 미국 주식이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한국을 더 잘한다. 뭐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시장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시장이 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물론 이제 주기가 좀 길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엑슨모빌 네. 이를테면은 그런 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일 것이냐. 왜냐면은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좀 구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애플 30년간 보유하면 이만큼 번다. 근데 그게 앞으로의 30년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당연히 잘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은 PC 혁명이 있었고 PC 혁명이 이제 정말 잘 발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글이라는 그런 기업이 나왔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가 그냥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뭐 스타벅스도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사이클의 혁명에 잘 편승해서 1위가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지 딱 잘라놓고 1위 기업에 투자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그런 큰 트렌드는 당연히 봐야 된다는 거죠. 뭐 10년, 20년 주기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1등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긴 봐야겠죠. ESG라는 것 자체가 이제 E가 환경이고 S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고 G가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돈 잘 벌고 이런 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환경, 뭐 그렇죠, 환경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그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그런 자산 운용사들, 뭐 국부 펀드들이 그런 흐름에 지금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좀 수급 관점에서 좋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왜냐하면 이제 유럽 쪽은 원래부터 그런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친환경 그쪽으로 가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 되게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그런 이슈도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친환경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게 자동차 이쪽인데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몇 년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뭐 유럽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자본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타이밍이 좋게 지금 전기차 트렌드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더 잘 만들 수 있겠지만은 완전 구조가 다른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공격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이쪽을 믿는 거고 미국이 원래 이제 트럼프 당시 때는 사실 그런 셰일가스라든지 그런 전통 에너지 그쪽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역시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트렌드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ESG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한 걸 크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좀 많이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네. 뭐 수처리 뭐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사실 처음 이제 그 주식 관련돼서 이제 입사해가지고 할 때도 그때 이제 되게 화끈한 주식이 OCI였어요. OCI 태양광 이렇게 갔죠. 그렇죠. 남자의 주식이라고 해서 거기 그것 때문에 물려 죽은 사람 되게 많은데 그때도 사실 그 태양광 그 엄청난 핫한 테마였고 그때도 그런 테마가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확실히 미래 유망 사업이긴 한데 언제 이게 대중화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혁신 산업이나 혁신 제품이 나오면 다 그렇게 애플이나 뭐 테슬라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보급률이 확대가 돼야 돼요. 보급률이 확대가 돼서 대중화가 될 만한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같은 거를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대중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급률이 한 3%가 안 될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근데 데이터나 그런 거 보면은 2025년에 이제 8%가 넘고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그런 스탠스죠. 정부가 한다는데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친환경주나 물 관련주는 향후 어떨까요? 물은 사실 수처리? 수처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처리는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주 중에서도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이 있고 그 2차 전지나 뭐 자동차처럼 꾸준히 뭔가 소비가 발생하는 그런 주식이 있잖아요. 산업의 흐름 그런 걸 봤을 때 네. 당연히 초반에는 그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벌죠. 돈을 깔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비재, 꾸준히 반복적으로 소비가 나오는 그런 쪽이 이제 많이 벌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소차.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정부가 되게 좀 강력하게 미는 그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보긴 봐야 돼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지금 에너지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까? 정부의 스탠스, 정책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게 좋긴 좋겠죠. 아, 바이오도 사람들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바이오는 공부하기도 어렵고 바이오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신약 개발. 제약.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오 주식, 꿈의 주식 그런 쪽이 있고 아니면은 위탁 생산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오 시밀러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 약간 생산 전문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한 주식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그거는 실제로 실적이 숫자가 찍혀 나오는 주식이다 보니까 바이오 신약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임상 단계가 단계별로 있고 그 다음에 임상 후보 물질이 어느 그 질병에 쓰이는지 적용증이 어딘지 가장 큰 시장이 암이잖아요. 면역 항암제. 뭐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잘 안 돼서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런 항암제 관련 해서 뭐 2상, 3상까지 가는 그런 주식이라면은 뭐 시가총액이 최소 몇 조 원대긴 하죠.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뭐 진짜 이 기업의 그런 기술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를 그 현직에 계신 분도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상 단계별 스케줄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지 뭐 적응증이 어딘지 암인지 암이라면은 그 시장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 비슷한 기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상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은 이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뭐 항암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10조인데 얘는 2조밖에 안 되네. 그러면 얘가 잘만 되면은 더 오를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바이오 투자도 뭐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신약 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꿈의 주식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스닥 바이오 주식이 더 싸요. 거기는 실제로 그 신약 개발을 해서 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주식이 약간 좀 기대감을 반영해서 좀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제대로 된 그런 바이오 신약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그런 뭔가 호재, 단계별 스케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부각을 받는 주식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1년 스케줄을 놓고 보면은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또 여름쯤 가면 또 이렇게 뭐 유럽에서 하거나 미국에서 하는 무슨 암 관련해서 학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되면은 주식이 올라요.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그런 일정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정해진 일정이니까. 그렇죠. 정해진 일정이고 실제로 여기에 간다. 뭐 나와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게 잘 되고 하면은 정말 그 해외 그런 글로벌 빅파마에서 계약을 맺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뭐 계약금 얼마 주고 나중에 뭐 실제로 시판되고 하면은 뭐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이 좀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일정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